시간 나고 온 것을 이제 깨달아봤자 어찌 것인가 하는 글속 한 시간 짧은 시간이 경제학이 나온 대로 한계가 국대 원칙에 의해서 이두 시간이 이렇게 귀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참 귀한 날인데 이제 생각해 보자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저는 제 생애에서 가장 귀한 날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꿈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져서 20초 일각을 해주신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귀한 날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혹은 우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모르고 그저 순간순간 눈앞의 것만 갖고 펄쩍거리고 살았던 것이 이제 천들어가면서 몸에 내가 머무를 수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 귀한 시간을 무슨 경제학적 계산해갖고 할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서 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근본 자세로 돌아갔다. 그 글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거냐. 수지 계산 해갖고 총체 액수 얼마 따지지 말고 근본 마음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야겠구나. 그런 것이다. 그때 다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이 지난번에 아프고 어쩌고 해갖고 좀 희극이 되었습니다만 이 교재로 해서는 일단 말하자면 이 교재 독서장에 관한 52페이지부터 보자면 독서장에서는 한말로 말해서 전체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서 오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무엇이냐? 마음을 항상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생각 혹은 마음가짐 바꿔가는 데 관한 중요한 교훈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내 마음이 독서를 통해서 밝히고 이치를 따지고 그렇지 않고 본다면 무엇이냐? 그건 백같이 보이는 물건 쫓아다니기 전 보이는 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젊은이들, 연예인들 사고방식 눈에는 바로 지금 남진이가 앞장서고 김연자가 앞장서 떠들고 있는 트로트 보고 흔드는 동안에 예술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쪽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이와 같은 것들보다 여기서는 52페이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사물소승 물이라고 하면 바깥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뺏어갖고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길승자는 거꾸로 말하면 소승 바깥에서 내가 끌려다닌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자, 공부해야 할 사람들, 배워야 할 사람들은 상존, 차심, 내 마음을 갖추고 간직해야 하는데 내 마음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넘것 보고 흔들어가고 이러고 있는 것이 근본입니다. 내가 이런 소리 한 것 자체로 내가 너무 지나친 핵심에 벗어났던 동안 한말로 말하면 꼬맹이들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뭐라 하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건데 정말 좋건데 그걸 내가 물어봐 네가 나오면 왜 좋냐? 얘 나오면 좋잖아요. 다른 사람만 나오면 내가 좋잖아요. 네가 왜 나와야 하는지 나와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뭐냐 그래도 저는 남들랑 내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온통 세상은 지가 아무것도 아닌 지가 왜 나와야 할지 모르면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가 아니라 대통령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 그 병에 제일 못된 놈들이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통령 병에 걸려갖고 못된 놈들 중에 한 놈이 죄송합니다. 대통령 놈이라고 한 분이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말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죽었지만은 나를 용서를 해주시길 바란다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자기 성질은 끄떡도 없을 것이고 근데 또 그 책임은 뭐냐 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용서를 해주고 받아주시기 바란다 한 말 갖고 그 사람 죽은 게 이제 국민묘지에다가 국민장으로 혹은 국가장으로 장례를 모신다 하신다고 떠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떤 놈은 나는 니 덕에 내가 죽으면 나도 공중명제 저겠다 한단 말이야.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한 자기가 아니라 공동체와 한세 어우러져 있는 대동 조화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분으로서 과대평가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서장에서 공부해야 할 근본 방향은 무엇이냐 그러면 진리 혹은 선 혹은 일체 인간들을 공유되어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진 총체로서의 화합이란다거나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음을 깨쳐 나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자면 독서 근본 정신인 이 말하자면 선 혹은 오리 혹은 말하자면 인간이 배워야 할 정신적 자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항상 마음을 단정을 갖고 가다듬고 해야 한다. 그 내용을 해서 쭉 설명을 해와갖고 마지막에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55페이지 보자면 55페이지에서 해야 할 공부를 크게 나누어서 말 안 했으면 거기다가 선선소학하고 선독소학하고 먼저 소학부터 있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학부터 나중에 몇 가지를 읽으려고 한다면 앞에 읽어야 할 것을 오서라고 하고 뒤에 읽어야 할 것은 오경이라고 해갖고 특편 아니지만 요약해 보자면 55페이지에 있는 본문 앞에다가 읽고 써야 할 것은 오서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오서라고 하는 것은 꼭 근본적으로 읽어야 할 교재라는 뜻이고 오경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배워야 할 경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혹은 무슨 실용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윤 혹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하나의 경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서 경자는 크게 보자면 길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길이 하나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그 다른 천하가 다 통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보자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경 그리고 5개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큰 차원으로 보면 5개의 길은 뭐예요? 하나의 길로 다 통하죠.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배워야 할 개별적인 지식체계라고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인간 큰 원리인데 그래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이런 한테 묶어버리면 다 우리가 가야 할 이해해야 할 인간의 도리에 관한 얘기는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오경은 크게 보자면 일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경의 내용 속에는 원래는 사서삼경이 사서인데 사서를 하나에다가 제일 사서로 들어가기 위한 예비적인 처음서인 소학을 넣어갖고 보니까 오서가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서는 이 논어 맹자 대학 주공을 사서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그 사서로 들어가기 위한 제일 첫째 입문서인 어린이 꼬맹이 때부터 배워야 할 근본 기초 예비 과정에 해당되어진 소학을 넣으면 소학을 넣은 다음에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4개가 합쳐갖고 오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경이라고 한 것은 사서 3경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3경 속에서 옛날 성현들이 말씀하셨던 가장 원초적인 원리적인 경 그것을 말하자면 시경, 서경, 그다음에 역경 혹은 시전, 서전, 주역 그렇게 3가지로 설명했던 데다가 그 세 가지 앞에 거기다가 그것들이 나오게 된 끌통에 관한 것들을 설명했던 것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런 것들을 총체로 묶어서 이해하려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예경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졌던 춘추 전국시대에 있어 모든 끌통을 핵심을 요약해 놓은 그것을 말하자면 춘추라고 해갖고 그 말하면 3경에다가 그러니까 시경, 서경, 역경에다가
예경과 춘추를 넣어서 오경이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제목만을 설명하고 있고 이 책에서는 아주 특히 이쪽에 있어서 무슨 고정 연구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그냥 이 경전에 관한 핵심을 설명해 보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들이 이제 막 공부 시작할 때 들어가야 할 경몽요결에서 너무 어렵게 설명하다 보면 근본과 말렵을 혼동시켜버리는 염려가 있고 공부 더 들어가다 보면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경몽요결의 핵심조차 못 잃어가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오서 오경이라고 하는 글통이 있고 오서 오경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한 것만을 간단히 알고 들어가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는 이제 오서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대충 했고 다음에도 했습니다만 오경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다가 내 개인 의견 하나 더 보태서 말하자면 사서가 거기다가 소학을 보태서 오서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사서 중에서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 가장 관심을 두고 배워야 할 가치관적 세계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서의 두 번째인 맹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담입니다. 맹자는 바로 말하자면 과거 학문과 또 현대의 학문과 앞으로 나가는 미래의 인류가 가야 할 목적 가치와 연결되어진 전체를 통합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학문 접근 방법이 어른들이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회들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래에 제가 특히 그 맹자하고 현대 학문하고 연결시키는 방향의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너무 잔소리가 길어 죄송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합니다. 맹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과거의 봉건적인 그리고 제왕을 중심으로 한 전근대적인 이 전통 제도, 국가제도, 사회제도에 관한 것들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말하자면 과거에 있어서 봉건 유제도인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에 관한 시대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가장 강렬한 입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맹자에서 이루어진 대로 옛날 도리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어떻게 나라를 살 것이며 구성원이 백성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맹자는 근본적으로 공자님 입장 갖고는 인가 갖고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 이 사회제도 계획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 뜻으로 아주 강력하게 입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자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심하게 붙었는데 맹자에 의해서 전통적인 윤리체제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파다 완전히 맹자가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맹자에 의해서 비로소 전통적인 가치체제가 전통적인 사회제도 혹은 계급제도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입장이 정립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 맹자에 관한 이론들이 그 후에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이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빈부 차이가 생기고 할 때 대비하는 새로운 시대를 정리해 나가는 제도가 다시 말하면 국가 경제에 관한 문제와 공동사회에 관한 문제와 윤리에 관한 문제가 맹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다 정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론들이 더군다나 서양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쳐들어가갖고 동양에 포로를 하고 자기들이 우선하고 갔다가 맹자 이론에 들쳐갖고 그 서양에서 했던 종교개혁 이후에 있어 들어갔던 동양으로 포교하러 갔던 반동 종교개혁 이후에 퍼졌던 이 이론들이 중국에 가서 맹자의 이론을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포교하러 갔던 중국의 기독교 포교하러 갔던 종교개혁 포교하러 갔던 마테오리치가 그 이론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빠져버린다. 그래서 마테오리치에 의해서 바로 말하자면 맹자의 이론이 수정된 이론이 다시 마테오리치를 통해서 유럽으로 바티칸으로 들어옵니다. 바티칸으로 들어가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한테다가 포교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피조물의 의견들이 어디서 나왔냐? 피조물 의견도 다 창조돼서 나왔다. 그러니까 피조물 의견도 창조 의견으로 똑같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로 동양에 치니까 그것은 영화 교황청에서 마테오리치한테 한 얘기가
네가 동양 포교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네가 동양에서 매료돼갖고 동양 사고가 들어왔냐? 그래 결국 마테오리치가 파문되어 버립니다. 또 마테오리가 파문되어 버리고 나니까 마테오리 가지고 왔던 동양에서 받아왔던 학문적 정보를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에 있는 계몽주의자들한테다가 내가 이 정보를 갖고 왔는데 바티칸 다 쳐버리다 쫓겨나서 모가지가 떨어졌다. 그놈을 프랑스에 있는 새로운 계몽주의자들한테 줬더니 동양 사상의 위력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결국은 마테오리치가 가지고 왔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파문되어 버린 마테오리치 이론이 다시 프랑스로 들어가서 프랑스 계몽주의자들한테 받아들여져 갖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던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복지국가, 인간 공동체 이론까지 발전해 갖고 그 이론이 최고로 앞서 있는 것이 바로 인류는 돈 있는 사람만 권력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한다고 이론도 다시 정립되는 칼 막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론으로 정립됩니다. 그것들이 오늘날 그전에 이제 미국, 특히 미국 같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철저하게 칼 막스 공산주의로 몰아쳤는데 그 이론을 미국 경제 이론의 대가인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다시 철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슨 교과서가 칼 막스 이론에 의해서 재정립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서 칼 막스에 의해서 수정되어진 사무엘슨의 에코노믹, 다시 말하면 가장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에코노미 체제가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진 후부터서 다시 말하면 현재의 미국은 다시 말하면 시민과 평민과 노동자와 자본가가 공동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본가 중심으로 해갖고 이루어진 체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으로 싹 바꿔버린다. 이후에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입장이 엄청나게 발전해가고 있는데 다시 뜯어 보니까 그 새로운 인류 공동체 이론의 이 고전적인 기초는 어디서 나오냐? 맹자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특히 한국같이 지금 과정 속에서 너무 화장대로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신도 못 차리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맹자 이론을 다시 한번 현대사회와 연결시켜서 공부하면서 우리 화담사람부터 시작해서 우주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퍼뜨려 놓으면 우리 인류 공동체도 되고 남북 민족 화합도 이루어진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로서는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보자면 다시 한번 맹자로 돌아가야겠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맹자, 논어 맹자로부터 시작해갖고 대학 중용까지로 해서 다시 말하면 이 사서 내지 오서에 관한 문제는 이 기본적인 경제는 교육 체제는 끝나고 그다음 그런 더 심오한 철학적 이론적 가치적 기초로 넘어가다 보자면 사실 삼경에 들어갔던 것이 삼경에 해당한 것이 거기다가 공자님이 가장 중요한 원전에 해당되는 공동사회의 조화적 구성 원리인 예견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공동체 개발에 관한 가치관의 끈통에 해당되는 춘추 전국시대에 또 다시 돌아갔던 춘추라고 하는 두 개의 고전이 붙어져 가지고서 시전, 서전, 역정에다가 거기다가 이 예견과 춘추가 붙어가지고 5개가 붙어서 2개를 더 보태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 일곱 선생에 이루어진 오경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경은 앞으로 더 공부해 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관의 방향이지 여기 말하면 경몽요결 수준에서 깊이 들어가고 길 잃고 헤매서는 안 되는 경몽요결 수준보다는 훨씬 더 깊은 수준에 있어서 이 경학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공부를 하기로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이 경몽요결 공부한 다음에 가야 할 방향은 이것이다 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서 삼경을 더 확대시켜서 오서 오경으로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오서 오경에 관한 방향만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적어도 경몽요결의 근본 정신에 충실히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오경에 관한 것만을 간단히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오경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자세는 뒤로 미루고 전문적으로 해야 하지만 61페이지부터서 오경에 관한 설명이 핵심 부분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 부분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여기다가 지금 우등고전 연구원에서는 공부를 갖고 더 넣고 싶어서 그냥 애를 써갖고 예를 들면 성교육 선생님에 관해서는 한 2줄씩 써야 되는 것을 이거 다 5페이지씩을 쓴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고 초등학생들한테나 나치다 가르친 것도 똑같이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부분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추측하면서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1페이지에 보자면 오경의 첫째로서 시경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시경 설정 그러면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 시경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들은 광주 유교대학에서 제가 모셨던 진영희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옛날 국제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입니다. 진영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한번에 해봐가지고 더군다나 그 원문에 흐르고 있는 맥을 짚는데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유교대학 학장을 제가 하면서 시경 강의를 다른 사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영희 선생님 모셔갖고 선생님 한번 이번에 해보시랍니까? 저한테 기회 주시랍니까? 좋죠. 그래갖고 진영희 선생이 시경 강의를 했는데 진영희 선생이 시경 갖고 문자 갖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시경의 흐름에 관해서 그 여조승년 군장 그때 그 뜻을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저 바닷가에 까까우 울고 있는 저 따구리새여 너는 왜 어쩌고 우느냐 그 울음소리가 보니까 그것은 리듬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시경이 힘들었던 것을 설명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경 강의를 제일 처음에 까우 바닷가에서 울고 있는 저 물체부터 시작된 것 같고 진영희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경 강의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에 나온 것이에요. 저 나무에 떨어져 열려있는 나무를 쳐다보고 한숨 짓고 있는 저 큰애기여 시집가고 싶어 죽겠는데 또 시집을 왔는데 왔더니 남편은 놔두고 고향에 있는 부모가 그리워서 내가 힘들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사람 마음속에 나온 것들을 시경에서 어떻게 설명한 것을 진영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진영희 선생님처럼 그 시경 밑에 흐르고 있는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람 마음자리를 아주 쉽게 리듬을 따라갖고 설명한 사람이 없어. 그럼 갖고 옛날 어른들 뭐요? 아무리 딱 문자를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해서 그래. 그 시경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까이 갖고 그럼 무엇이 시경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정감, 정서가 없는 시경이 죽은 시경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살아있는 마음이 흐르는 시경으로 설명을 진영희 선생님이 하셔서 그때부터는 시경이 이렇게 쉬운 것이구나. 그 나한테 시경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서경 얘기를 이제 90 꺾어온 장관한테 말하자면 우리 문화계에 다른 분한테 했더니 그 양반은 또 이제 서경을 너무 엄청나게 원령인 병으로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맥을 못 잡게 돼. 그래서 말하자면 시경 서경 역정은 좀 어렵지만은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뭐냐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학문적인 사상적인 맥이 있을 뿐이다. 맥을 짚어주면 자연히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를 처음에 시경을 보고 나서 난 시경이 완전히 빠져갖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유교대학뿐만 아니라 졸업한 선배들까지 졸업한 학생들까지 어른들까지 진영희 선생이 시간 강의가 시험 강의가 있고 그래갖고 이제 보았어요. 그럴 때 그 양반들이 시경은 무지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진영희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안에 들어온 리듬에 흐르고 있는 감정 흐름의 핵심을 짝짝 짚어주니까 시간이 이렇게 쉽고 마음을 합치고 싶은 한 것들은 다 깨달았다고. 그래 그로 인해서 우리 유교대학에서는 진영희 선생이 아주 최고 인기 있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어디서든지 시 얘기만 한다면 그 시에 흐르고 있는 전통적인 맥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진영희 선생님 오시라. 그래서 진영희 교수가 그로 인해서 우리 유교대학 2년 전에 몇 년 다음부터 그냥 잘 하셨는데 진영희 선생님으로 말미암아서 유교대학의 이 사삼경 쪽의 강의가 아주 빛을 보고 뜨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들을 지금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진영희 선생님이 강의한다고 하면 졸업한 양반도 연결돼갖고 전부 시경 강의 들어왔네. 그런 맛들을 그때 만들었는데 그 후에 그런 분위기가 없으면 완전히 딱 원칙 갖고 문자 갖고 해버리면 딱 기회가 죽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때 내용에서 시경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경 속에 뭘 얘기를 하냐? 공자님께서 아들한테도 너 요새 시경 읽어봤냐? 못 읽어봤습니다. 시를 안 읽으면 네 마음의 흐름이 없어.
죽은 마음 갖고 어떻게 이 생각이 발전하냐? 마음을 살려서 믿음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공자님 아들이 뭐 인가가 대탄 시경 공부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경 내용을 설명한 대로 보자면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랍니다. 그 안에 잔글씨 놔두고 핵심 부분만을 핵심을 얘기하자면 바로 뭐냐? 그 시경은 앞에 써져 있는 대로 성정지 사형 내 마음 가지고 내 성정의 성은 원래 가지고 타고난 마음. 정은 뭐냐면 그때 원래 마음이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냐요. 현재 마음의 정서적인 흔들림을 가지고서 그것이 올바르게 가느냐 아니면 헛생각으로 가느냐. 그래서 헛생각으로 가는 것은 딱 그래서 올바르게 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해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저기 있는 저 큰애기 보고 싶어 죽겠어요. 저 큰애기 보고 싶어 죽겠다는 얘기를 할 때 저 큰애기 보고 사랑스럽고 내가 저런 사람하고 배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좋은 정성이요. 근데 저같이 갖고 내가 따고하고 내가 맨날 죽겠다 한다면 그게 뭐예요? 사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서를 사적 욕망 혹은 집착 좋지 못한 생각으로 돌아가느냐 수는 마음의 원리에 따라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대목을 갖고 시를 통해서 마음을 정서를 순화시킨다 하는 것이 시적이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요즘 말하면 특히 트로트 봐봐 맨 비비 꽈갖고 뭐 꺾기 멋지 방법 갖고 뭐냐면 자기 마음을 전달해갖고 상대방한테 자극 주는 방법만 내세우고 잡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시경에 설명하고자 하는 대로 인간의 정서를 곱게 바르게 순화시켜 가지고 아름답게 화합시킨 차원이 아니에요. 저녁내 하루내 갖고 떨어질 땐 이겨버릴 때 이겨버리다가 저 사람은 영원히 내 사람이요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잡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오늘날 특히 내 생각들은 트로트 갖고 트로트를 도저히 문이 떨고 잡힌 사람들한테 실제로는 이제 좀 어렵겠지만은 진영희 선생 같은 분 모셔다가 순화된 정서의 순화 과정으로 사적인 욕망을 순화된 공동체의 화합 과정으로 아름답게 조합시켜가는 것이 근본 정신이다. 트로트 정신을 우리 정신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대로 시경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사적인 헛된 욕망 갖고 흥분시켜갖고 그냥 그 인기 올리기 위해서 5만 가지 방법을 쓰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춰야 할 본연의 평범하고 사랑스럽고 평화스럽고 원만한 가정으로 마음을 돌려가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여기 시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문 한번 읽어보자면 차독 시경하여 다음으로 시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정지 사정 마음 쓴 것 본래 태어났던 마음을 성이라고 하고 현재 흐르고 있는 마음을 정이라고 한다면 이건재 흐르고 있는 내 심성이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마음으로 볼 때 이것이 삿된 방향으로 가느냐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힘들어지느냐 선한 방향 차가고 화합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이겨먹기 위해서 지가 내세우기 위해서 욕망 집착을 내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잘하면 포는 포상이란 말이에요. 잘하면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고 못하면 조심해라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를 잘하냐 못하느냐 바르냐 그러냐 착하냐 악하냐를 가지고 잘한 것은 따로 뿌려서 더욱 키워주고 못한 것은 잊어먹고 그런 못 써야 그 억제시키는 포와 개의 방법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정서에 관한 문제를 일일이 항상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자. 그것이 바로 일일참택이다. 참역이다 말이야. 책이 여기다 하나하나를 조용한 가운데서 바로잡아갖고 생각해서 바로잡아가고 길들여가는 과정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간발이 증창이라 다른 것은 잘한다고 키워준 것이고 모든 것은 증창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시경의 뜻이다. 그 시경의 뜻은 뭐냐 멋진 노래 만들어갖고 히트쳐갖고 유행가 메달 타고 한 것이 아니라 근본 뜻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시경을 통해서 우리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다른 사람과 마음이 평화하게 화합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어른들 이제 조금 더 안 쳐다보니까 무엇이 되어버리냐 하면 사와 정
잘못된 사적인 것과 정당한 것과 사이의 문제를 너무 많이 설명해 보면 시경의 근본 취지가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C302 이런이 배기 354 잡생각 하지 말고 올바른 마음으로 마음을 통해서 인정하게 해야 한다. 61페이지에 나오는 차독 예경이라고 이 말이 나오니까 예란 말이야말로 예존진자가 사람이 가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당당하게 지켜나간다는 뜻인데 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경은 특히 춘추 전국시대와 관련해서 그 사회적 문란을 바로잡으려고 예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질서를 끝을 않게 순화시켜보려고 가장 예를 쓰였던 분 중에 한 분이 옛날 예경을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마지막에 정리하셨던 분이 공자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를 통해서 예는 무엇이냐? 다른 말로 보자면 제가 공부한 대로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예는 무엇이냐 하면 초하다 그 말이다. 서로 간에 함부로 하지 않고 내 도리를 통해서 상대방 도리와 결합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예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절도를 통해서 품위를 지킨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자면 뭐냐? 천리지 절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본래부터 받았던 우리 성품을 이 천리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본래 받았던 성품을 절도 있게 품위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천리지 절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 즉지 행동 거절 일치가 있네. 의는 의자는 예의 의자니까 행동 거절이다. 이 행동을 실천해 나가는 원칙이란 행동 원리를 이 절도 있게 도 있게 수 헤아려 간다. 그러면 도수라고 하는 말로 보자면 절도 있게 행동을 어떻게 그냥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손을 어떻게 발을 어떻게 해갖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 공동사회 만남에 있어서 행동의 원리를 원래 태어날 때 같은 성품에서부터 연결시켜가지고 정리해갖고 교육시켜서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의측을 통해서 보편적인 행동 규범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만남에 있어서 이 행동 거지에 관한 원칙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의 뜻은 뭐냐? 규범 내 법의 원리가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럼 예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 보면 예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하자면 법규범 원리, 법규범 원리의 근원을 찾아내는 계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사회 질서를 만드는 근본적인 더 큰 차원의 원리다. 그래서 예경이라고 하면 한말로 말하면 뭐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회적 원리다. 그렇게 일단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는 무엇이냐? 옛날 고대법을 예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예경은 다시 말하면 고대법 국법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시다. 국법 원리는 뭐냐? 우리 하늘로부터 받았던 우리가 태어난 도리로부터 가지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절도와 문양은 그런 문자가 뭐냐면 품위의 절도와 품위를 지켜내는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절도와 품위를 지켜내려면 하나하나가 원칙, 규칙으로 부분적인 원칙으로 행동 원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의칙이다. 의칙을 도수라고 하나하나의 부분을 절도해 마침 도란 말은 뭐냐? 다른 말은 표준이다 볼 수 있다. 행동 규칙의 표준화, 즉 도수란 말은 표준화라고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예경은 무엇에서 나왔냐? 그럼 다시 말하면 공동사회 질서의 예의 행동의 표준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놈을 갖고 이제 얼마나 많이 논의하다 보니까 사람 잡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좋은 방법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잘못하고 꾸지람 듣고 특집잡는 방법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름을 보면 전통적인 유교 예의에 대해서 예의 교육을 예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분들이 특히 꼬맹이들 데리고 놓고 향교에서도 그런 일을 맡았던
우리 동지들이 있어서 봤습니다. 절을 할 때 오른손 올리냐 왼손 손가락 무게를 올리냐 아니냐 두 개를 올리냐 하나 올리냐 뛰냐 그거 갖고 다툰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마음자세 문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남자 여우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눈을 어떻게 돌리냐부터 시작하고 하나하나를 갖고 행동 것이 철저하게 따지고 앉았으니까 근본 얘는 가버렸어. 어떤 분은 이 얘기를 겁니다. 어나 절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그 이 앞에 대통령이 그런 거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럽니다. 무파가 그런데 발톱꿈치를 툭 튀어갖고 엉덩이가 그냥 회사에 대통령이라는 사람 지갑에 저런데 엉덩이가 그냥 머리보다 훨씬 올라오래. 발 안고 부르고 보이니까 그렇게 그 모양을 보고 있다가 저놈 새끼 발톱꿈치를 발로 턱 쳐버렸다. 그 서툴러서 그런 것인데 발톱꿈치 발로 턱 쳐버렸고 왜 엉덩이는 발목알이 문제를 붙였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그러지 말고 그 형식적인 문제가 너무 따지지 말고 단지 미숙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정신이 정성이 잘 정리가 안 됐습니까? 그 행동 껍데기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자리만 보죠. 그런 거 같다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오늘날에 와서 예론들은 옛날 제사 기타 혼례 지낼 때에 잘못한 것 이렇게 띠를 앞에다 두느냐 뒤에다 두느냐 옆에다 두느냐 반드시 했냐 그런 거 갖고 색깔로 갖고 전부 평가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괴물 차릴 때 순서가 틀렸냐 무게가 무엇이 올라갔다 내려갔고 따지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숙성 숙련이 안 됐을 게 그런 거 있지만 너무 그것 갖고 따질 것은 그 본질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고 체련성의 문제가 아니겠냐 그런 것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예에서 말하면 예경에서 설명했던 것들은 그래서 예는 무엇이냐 마음속에 있는 정성을 표현했을 뿐이다. 그렇게 보고 봐야 되고 예를 갖고 오늘날까지 지금 예경 가지고 예론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양반론 따지고 앉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하다 보면 남 약점 잡고 기죽이는 방법으로 써먹었는데 화합을 깨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근본적으로 60조에를 돌아서 말씀드렸죠. 서로 간에 지낼 때 만남에 있어서 서로 만나서 화합을 시작하는데 어색하지 않게 충돌이 적게 되도록 우리가 정성 다음은 되는 것이다. 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성이다. 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내용 갖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써져 있는 내용들 뭐 85편, 49편 뭐 하다 보면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이 되어버립니다. 예, 가장 예와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옛날대로 이제 못해서 시작하다 보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 지낼 때 올리는 제일 중요한 과시 뭐요? 제일 먼저 올리는 과시 뭐요? 과일 반대추가 네. 반대추가 조율시 조율? 시 시? 이시요. 시도 되고 이시도 되고 그러면 이시 조율이요, 조율 이시요. 그 조율이랑 율조 하면 틀려라? 그거 갖고 싸움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만 그 갖고 있는 의미는 중요한 것들은 단지 그자고 교육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기왕 말 났을 때 얘기해요. 제일 먼저 올린다고는 제일 먼저 올린 것이 뭐예요? 대추, 조율. 어째 대출 제일 먼저 올려? 왜 제일 먼저 올려? 근데 그 얘기 같은 그 예서에는 에? 조율 이식하고 그냥 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율 이식은 이 조율이건 그거는 아니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고 저는 얘너 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적으로 대출 어른들이 설명하셨던 뜻을 생각해 보자 그 말이야 나는. 누가 뭐라고 썼다고 누가 거꾸로 써보면 되죠 안 돼. 그 중국 옛날 예서가 대추는 열매가 많이 열려서 올린 거 아니에요? 자손을 네, 그래서? 자손을 많이 열매가 많이 열릴 뿐만 아니라 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네. 대충 치가 안 떨어져. 네. 그래서 종자 보존해야 한다는 네. 뜻을 그래서 대충.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고 어른들이 설명하십니다. 인을 올린 거라고요? 끼꺼내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인을 올린 거라고 인. 대추가 네, 그런 뜻으로 설명하신다는 얘기를 자손을 번창해야 한다. 예. 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자손을 번창. 그 다음 자손 이렇게 소나 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 예. 두 번째 화합율자는 유런 것이죠.
율뜻 아줌마 이세 이런 그 종자가 났을 때도 그 껍질이 계속 붙어 있잖아요. 아까 그렇게 들었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말했지. 저도 이제 밤나무 밑에 파보면 100년이 됐어도 네, 그 나중에 껍질이 그 뿌리 파보면 그 나왔던 그이 밑바닥에 이것이 껍데기가 붙어 있다고 그래. 나 저는 그런 것을 보기는 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말하자면 종자 그 근원을 가장 끝까지 보존하고 있는 수종이 밤나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나무 끝턱 밑에는 원래 그 자기가 태어났던 터전이 다 작업을 할 것인데 밤껍질 제 밑에 종자가 나와서 요 이상 열었더니 요 밑에가 딱 붙어가 반처가 붙어 있어. 그것이 밤나무가 갖고 있는 자기 그 생명의 근원 터전을 보존하고 있다는 뜻에서 다시 말하면 개통을 잊지 말아라 뜻이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이 감식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감식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또 그 다른 형님 아시겠어요? 그 금괴 조사하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덤 예. 어째 감식자를 꼭 죽이셨냐? 적어도 감나무만은 그대로 붙여서 씩 떨어져 갖고 되면 그거는 뭐예요? 땡감밖에 안 돼요. 예, 접붙여서 반드시 네. 감은 다른 종자 갖고 준 갖고 순에다 사이에다 찡겨서 접을 붙여. 좋은 종자를 접을 붙이면 거기서 나온 것이 원종자와 다른 종자가 합쳐져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종자가 나오는 그렇게 다시 말하자면 예, 종자 이 과실이 발전, 변형, 팽창, 생장해가는 모습의 상징이다. 하지만 가르쳐서 길러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감은 그대로 놔두면 땡감밖에 안 돼. 또감밖에 안 돼. 감은 반드시 좋은 종자를 결합시켜서 연주해 준다.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얘는 네. 배는 원래 그것도 떨어져야 되버려. 그런데 배도 잘 길러놓으면 중요한 문제는 뭐냐? 배는 키우면 키울수록 커져가지고 씨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자손들 모아서 그런 가지고 과육이 배의 살을 먹고 그 소압이 되잖아요. 하지만 다른 과실들 중에서 배야말로 가장 풍성한 과실 붙어있는 살을 백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먹여준단 말이에요. 과육이 제일 풍성하다. 그래서 그런데 과육 풍성보다는 종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가만 네 가지 과실 중에서 그 잘 익고 맛있는 것은 제일 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 시이에서 왜 이 시가 아니라 시이냐? 그래도 감은 붙여서 키워갖고 발전해야 한다고는 교육적인 의미가 감회가 크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과실 먹고 뭐라 화합해갖고 잘 화합하는 것은 그 부수적인 효과에 비해서 행복 중에서 제일 큰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요소 중에서는 제일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감은 조율 시이라고 해서 끝처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어른들한테 들어봤습니다. 또 보니까 그 얘기를 갖고 제가 이제 법제사 시간에 그 전통적인 예법과 관련해서 설명했던 것이 생각나서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서경 예경에서 혹은 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후학들 후손들 장래 발전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론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우리 어른들의 경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생각해라 합쳐갖고 그렇게 감나무도 키워보고 하다 보니까 경험에서 나왔던 것을 그래서 애들한테 적어도 어째서 대충부터 해서 조율 어째 대충부터 시작한 것이다를 설명했던 까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바로 예경과 더불어서 이 설명했던 교육이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 번째에 있어서는 원래 말 두 번째지만 시경 다음에 서경 혹은 서전 시서 얘는 시서 역장 서라고 한 것을 설명하자면 시서는 글설자 아니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사상에 관한 교육에 관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기왕에 남김에 얘기하자면 김 선생님, 서경의 핵심 좀 뭐예요? 저는 서경의 핵심은 뭐예요? 서경이 시경이 크게 말하면 뭐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에 관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 대를 이어서 나라의 핵심을 이어받아야 하는 국가 목적 혹은 통치 목적에 관한 것들을 정리해서 후학자한테 지도자한테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서경은 바로 뭐냐면 요수부터 시작돼갖고 하은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다시 말하면 왕도에 관한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을 사는 거지만 실제 정치하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 왕이 공부 어떻게 가질 거냐는 그 따라서 말하자면 사삼경기의 제일 핵심은 뭐냐? 말을 교육적으로 뭘 떠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어? 나라를 다스리는 왕초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경에 관한 내용은 바로 뭐로 연결돼요? 그 다음에 중용으로 바르는 거예요. 서경에 관한 중용으로 바르는 거. 그 서경의 얘기는 뭐냐면 연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하은, 그 다음에 주나라 때와 주한 때 와서는 아니 문왕무왕을 다 와서 이제 문왕무왕 다 주공까지 연결되니까 연결된 핵심이 뭐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책임자로 역할을 할 거냐? 다시 말하면 왕도의 흑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적어보세요. 서경은 이게 사망 합작 5제 설명도 했지만 이건 왕도의 흑이다. 옛날 말하자면 이와 같은 동양에 있어서 왕도학에 관한 것들도 서양에서 역시 중요한 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플라톤에서 왕도학이 제도적으로 생각되기 전에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비로소 왕도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뭐냐, 어떻게 연결되질 것이냐? 그 유명 말은 옛날 아까 동양 경제로 연결돼서 공부를 하다가 다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지만 다시 생각해보자면 뭐냐면 다시 그때도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려면 서양 학문에서 제일 핵심이 되었던 체계화시켰는데 중요한 시발이 누구냐면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에서 다시 그것이 왕도학으로 정립되어지려면 형이상학 갖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나가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방법을 다시 배워서 통치학으로 연결시켜서 이전에 들어갔던 사람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인 유럽의 제일 큰 정치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예요? 알렉산더라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정리해서 통치학으로 시작이 됐다고 서양에서 설명해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양은 간단하게 그랬지만 동양에서는 여기에 관한 통치맥, 왕도학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이 논의가 되었어. 그래서 서양하고 동양하고 근본 차이가 있는 왕도학이 동양에서 서양보다 훨씬 앞섰다. 또 하나는 왕도학이 동양은 동양대로 중국을 통해서 중국 통치 근본 문제는 뭐예요? 전부 왕도학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부터 시작해서 전부 왕도학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그릇 더 넣어서 왕도학을 더 넘어갔고 백성들과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짐승까지 한 덩어리다라고 본 방향으로 더 키워보려고 했던 바로 동양식 왕도학 중에서 왕도학을 왕초 왕도학이 아니라 피자와 피자 왕도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온 것이 바로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도란 말이거든요. 대화교예요. 그것은 그러나 정치학적 용어로 보자면 동양의 왕도학을 하지만 성자가 되어가 본다는 그것은 종교학으로서 불교지 불학은 백성들 다스리는 학으로서 소학으로서 왕도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세계에서 제일 첫째로 백성 다스리는 왕도학이 완성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양에서는 말하자면 요순하은주고 서양에서는 알렉산더예요.
근데 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으로 연결되냐? 그놈도 받아갖고 다시 왕도학을 만들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연결돼갖고 교황 통치체제로 바꿔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왕도학에 관한 근본적인 특권을 어디서 정립하려고 했냐? 그러면 동양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서삼경 중에서 서경이라고 하는 개념 한 말로 말하면 뭐냐? 왕도학이다 그 말이야. 그 학문적으로 보자면 치세의 학으로서는 그 정보가 나왔습니다. 서양에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세계 평화의 법, 가는 국제법 이런 것들이 뭐라 만들어지기 휴고 프로듀스 등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왕도학이 철저하게 백성 지배해왔던 지배의학으로 독재학으로 연결되어졌던 진시황 같은 사람으로 왕도학이 정립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진시황이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시황 무너뜨리면 또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뭐냐? 진시황 같으면 안 돼. 백성들 중심으로 해야 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상적인 통치왕, 이상적인 군주 모습으로 연임금, 순임금을 만들어낸 것이 동양의 왕도학의 핵심입니다. 요수 갖고는 안 됐다. 그래서 사회가 팽창해 가니까 그놈을 만들어서 하은 주나라 때에서 주나라에서 말하면 주나라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구체적인 통치의 대표라고 부르요. 문왕과 무왕과 문왕 무왕의 뜻을 이어받아갖고 그 뜻을 실천해준 그 무왕 아들 아니 무왕 동생 그놈이 다시 조카한테다가 모든 이상 통치를 만들어갖고 완성해갖고 문무와 주공까지 합쳐갖고 만든 이상 통치체가 완성된 게 뭐예요? 서왕 때 이루어진 바로 말하자면 이 주나라 체제의 이상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솔직히 실제로는 경공요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준비는 지금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여기 말하는 서경을 중심으로 세상 통치체제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왕토 중심으로 하면 안 되지 않아요? 특히 말하자면 율곡선생 규모 정신을 반하지 않아요? 율곡선생 이것이 핵심인데 다른 것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뒤에다가 역정도 넣고 그 다음에 춘추도 넣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핵심 뭐냐? 바로 경공요결에 들어가고자 하는 근본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식경선생이나 아까 말한 수학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맹자는 기본 정신을 놓고 어디다가 그 핵심을 넣고 싶냐면 백성들을 내 몸처럼 포용해서 왕도 정치를 실행해왔던 모습의 왕도 정치는 뭐죠? 바로 서경이란 말이에요. 서경애가 근본 사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시작한다. 그 저는 서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율곡 선생이 설명하고자 하는 또 그것을 가지고 서경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 갖고 율곡 선생이 만들어진 것이 다음에 이런데 이 경공률 다음에 해 나가야 할 거예요. 성학 지배지. 성학이라고 하는 근본 방향의 내용 전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디에 집중시키냐. 백성들 잘 다스리고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성학을 만들어가자 한 데가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다. 너무 욕하고 시간 많이 뺏어졌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갔던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서 잘된 사례, 못된 사례들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실증적인 재조정을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이제 춘추예요. 그 춘추 정부 뭐예요? 과거 말하자면 이제 정통적인 대량화된 사회가 되기 전에 있어서 고대 사회가 중세 사회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큰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자면 춘추라고 한 것에 의해서 다른 말은 춘추 연구 갖고 하는 춘추 갖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이 짐승과 같이 살았던 것으로부터서 머리가 깨져 나면서 사람으로서 도리를 가지고 새로운 인간사회, 역사 있는 인간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결시켜서 서경하고 춘추를 연결시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춘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당시에 있을 제일 못된 상황들을 공자님 지적했던 예를 갖고 그놈 연결된 것이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있은 열국지라고 하는 잡지가 발전해.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자면 왜 공자님은 춘추를 통해서 동물적 역사와 인간적 역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려고 했냐. 사람은 사람답게 공동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자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이 춘추입니다. 그러니까 여산 정말
춘추 핵심 뭐예요? 이게 짐승으로부터서 사람으로 돌아오는 안으로 눈을 뜨고 새로운 역사를 맺자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공자님 나름대로서 고대로부터 넘어오는 새로운 인간 사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죠. 그 공자님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 지가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여럿이었고 어머니 사이에서 난 새끼들 중에 어머니가 다른 남매간들끼리 그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 그중에서 누동생 중에 지 이쁜 놈 다 모아갖고 땅으로 살아. 이렇게 인간 사회가 짐승하고 똑같으냐? 그럼 이 인간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뭐냐? 윤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윤리를 가지고 인간 사회를 짐승 사회로부터 구별하기 시작한 것이 춘추예요. 춘추라는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인간 사회, 인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 공자님의 일장되어진 춘추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공자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이 짐승하고 달리 구별되어야 하는데 심지어는 70번을 그 누이 동생 보다 함께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 오빠가 불러갖고 지금 매제놈 저기 사냥가라고 구경시켜놓고 지가 또 옛날 지금 누이 동생을 따라가고 어떤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 글로 인해서 찾아갖고 또 난리가 나. 이런 것들 보고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은 뭐냐 춘추 전국시대의 그 혼란스러운 것 음담 배설한 것만 갖고 딱 짜갖고 춘추 전국시 얘기를 그냥 재밌는 얘기로 설명해갖고 있어. 그러나 공자님 그걸 보면 기가 막히지. 사람이 일을 쓰겠냐. 또 공자님 걱정하신 내용 뭐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방법으로는 적어도 첫째로는 가족끼리 있어서 성적 분리를 세워야 한다. 그 얘가 어디가 있냐? 다시 일가끼리 혼인해서 안 된다. 집안끼리 형제간에 못된 짓을 해야 된다. 그 예를 들어보니까 동방사회 유일하게 동이족 쪽에서 한반도 쪽에가 그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간의 도리를 짐승과 구별하는 전통 가진 인류 공동체, 그것이 우리 조상이었던 공자님이 살았던 우리 조상이 살았던 동방사회 동이족이다. 그래서 공자님 동이족이야말로 내 고향이다. 공자님 언제니 나는 늙은 죽은 다음에 늙어서 우리가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뭔지 공자님 생각기에 인간의 윤리가 짐승을 넘어서서 사람의 도리로 빠보고 의하고 절도를 지키고 살아. 욕망을 절제하고 그 모습 어디가 있냐? 공자님 상식 둘러보니까 동방사회에 있는 동이족에서만 그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동방윤리가 있는데 하지만 짐승과 달리 동족 간에 있어 윤리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동방민족이 동이족이다라고 것을 설명했던 것들을 이 공자님 춘추 속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춘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면 핵심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인간이 짐승으로부터서 인간의 본능으로 붙어서 공동체적 원리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의 윤리 시작이 이루어졌던 민족이 동이족이고 동이족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동이족과 모든 못된 짓거리 한 것과의 차이를 가지고 인간이 윤리적 도덕적 기준의 공동사회 만들어가자 그런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춘추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춘추를 기어코 넣어갖고 내 생각에는 춘추를 넣어서 오경이라고 하는 제재를 예전 자서 3경인데 3경에다 춘추와 예경을 넣어서 오경을 만들었던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71페이지를 넘어가서 핵심만 부분하고 실러요. 70페이지를 넘어가서 오경을 통해서 근본적인 경전과 가치체제와 기본 원리를 통해서 이 유산을 정립해가자 하는 뜻을 정리해서 일곡선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갖고 너무 여기에만 엉겨있지 말고 경서를 이 방향에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만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하냐 그러면 74페이지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다시 읽고 공부해 나가겠다. 독서를 해서지만 여기 내용들을 보자면 얼른 금방 넘어가지 말고 천천히 읽고 가더라 그렇게 말씀으로는 일곡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그냥 용어하다가 그건 이러면 안 되지 않니?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 사서 3경은 하나 넣고 두 개 더 넣고 세 개 더 넣어갖고 오서 5경으로 만들어서 경전에 관한 근본 취지를 가지고 전체의 취지를 봐야 한다 하는 정도까지가 유옥 선생이 설명하시고자 한 뜻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실천과 관련된 공부를 들어야 한다. 그 실천과 관련된
공동체 실천을 제일 첫째로 들어가야 할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이 76페이지에 나오는 제5장에 해당되는 사친장입니다. 사친장 그 뜻은 뭐냐? 사친장 사자 뜻은 뭐예요? 일사자가 아니라 이것은 성기사자입니다. 친은 뭐예요? 부모 진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나를 이 세상에 낳고 자라고 성장하게 해준, 내가 있게 해준 부모님을 친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나 이전에 내가 있게 해주신 그 은혜의 대상으로 알고 부모님을 모신다 하는 뜻이 신장의 근본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이 친자가 확대지 뭐예요? 부모님 숫자는 확대는 뭐예요? 부모에서 낳은 자식과 부모와 자식과 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친장의 근본 뜻은 다른 말하면 작게 보자면 크게, 작게 보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섬기사자예요. 부모님을 섬긴다는 뜻이지만 크게 보자 뭐예요? 나와 부모님과 관련되어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친은 친을 보시냐면 부모님만 보신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 속에 같이 나왔던 형제간도 보셔야지. 그럼 낳으신 부모님은 낳으셨던 부모님은 부모님도 보셔야지. 이런 뜻을 보자면 사친의 친자 개념은 뭐냐면 친족, 공동체, 크게 보자면 결의 친자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친, 그 친을 결의 친이라고 설명을 했죠. 결의 친을 결이란 말은 결의 뜻이 뭐예요? 피와 살이 얽혀져 있었던 끈적인 결입니다. 그러니까 결의 친 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결의 친 속에 뭐냐면 결의 친하고 똑같은 점, 결의 족자 있지? 가족이라는 족자, 그 족자의 뜻으로 생각해서 사친이란 말은 사족, 하지만 현현적, 출생적 공동체에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시 말해 여기서는 가족 공동체의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가족 공동체의 출발점은 제일 첫째 현존 공동체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을 말하자면 제5장 사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낳으셨던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 모시는 문제를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건 91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상계 그분들이 세상에 와주셨던 이 생명이 끊어지고 돌아가시게 됐을 때 그분들 연결하는 마음을 그분들 인연을 정리하는 단계가 상계 초상치르는 문제다. 그럼 그 뜻을 이어가는 문제가 뭐냐면 상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 지는 문제가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초상 문제와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 문제와 이것들은 바로 말하자면 조상과 관계를 앞세대와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에 관한 초상과 제사에 관한 것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나서는 제사에 관한 것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사에 관한 것이 121페이지 보면은 계례라고 하는데 보면 제7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상은 관계가 끊어졌을 때의 그 의미를 정리하는 관계이고 제사는 그동안에 그래도 남아있는 것에 관한 정신적인 계승 문제와 결합 문제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대로 부모와 돌아가셨을 때 부모의 뜻을 유지해 나갈 때 여기까지는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문제가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여기 말하면 경몽요결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부모와 자식과 관련된 가족 공동체를 제일 중요시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4페이지 바로 말하자면 그 가장 여기서는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낳은 자식들, 내 새끼들과 관련, 내 형제들과 관련된 문제를 지켜나가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문제는 크게 나눠보자면 가족 공동체의 유지 관리 통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앞에 지난 사친장 문제는 가족 시작이 되어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나와 부모와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 내용은 오늘날 현대와 같은
다원적 사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예, 경공욕이랑 너무 지나치게 가족들 흔들려 이 문제를 얼마만큼 절도 있게 전통적에서 자르고 얼마나 새로운 요소 넣을 것이냐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저로서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주에 설명해보고 좀 쉬시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아니, 엄청 오래했어. 이거 봐봐봐. 이거